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은 iHateGem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파이코어 팀 멤버 중 한 명이죠. 4월 10일에 공유된 이 iHateGem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코어팀 iHateGem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절대 어떤 날짜에 대해서 약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에 벌어질 상황들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픈 메인넷으로 이동하기 전에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과 많은 비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전례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저 블록체인을 런칭하고 코인 거래소로 상장되기 위해서 뛰쳐가던 그런 프로젝트들과는 다릅니다. 파이는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암호화폐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수단이 없는 일상적인 사람들에게 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코어팀에게조차 매우 놀라운 새로운 것들이 지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탈중앙 KYC 앱을 구축할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현재 우리의 위치를 보세요. 우리는 현재 여기까지 도달해 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 놀라운 KYC 응용 프로그램 시나리오를 처리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하나씩 조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검증자들을 평가하고 악의적인 검증들을 취소하는 작업도 실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록은 계속 나오지만 또 이것은 수많은 목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미 언급을 했었지만 오픈 메인넷은 우리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오픈 메인넷만이 그 목표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 긴급한 목표는 파이 경제와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역 사람들이 파이 경제와 연결이 되고 육성이 되면서 이 전체 커뮤니티가 혜택을 받고 번창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이런 글을 써주었는데요. 코어팀은 항상 직진이었습니다. KYC 관련 어떤 알고리즘 관련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죠. 오히려 이런 팩트를 잘못 해석하고 다른 방향으로 확대 해석한 쪽은 오히려 커뮤니티 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어팀 멤버인 iHateGem이 얘기한 것처럼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탈중앙 KYC의 개발 어느 한 중간에 서 있습니다. 작년에 분명 파이 네트워크는 모든 타 KYC 솔루션을 다 포기하고 자체 탈중앙 KYC 솔루션 개발로 방향을 틀었고 이 개발의 성공 여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미리 선을 긋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레스나 어떤 성공에 대한 아무런 약속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한 이유는 그만큼 이 탈중앙 KYC 시스템이 선례가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길잡이도 예측 가능한 부분도 없었기 때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이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현재 iHateGem이 얘기하는 것처럼 좀 남아있는 문제들 KYC 알고리즘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커뮤니티가 지원을 해주고 시간을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커뮤니티 방에 따로 와 있으신 분들에게는 항상 제가 정직하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 인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나 그렇다고 우리 커뮤니티 멤버들의 모든 말들을 모두 신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이는 수치가 아니라면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그 어떤 것에도 크게 신뢰를 둘 필요도 없고요. 또 여러 퍼드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퍼드라고 해서 혹시 그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말하는 퍼드는 공포나 불확실성, 의심을 뜻하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코인 시장에서는 이 퍼드를 굳이 가격과 연관하지 않더라도 가짜 뉴스나 악재, 근거 없는 소문 등을 모두 퍼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퍼드가 몇 가지 있었지만은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파이 지갑 해킹설이 되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다른 암호화폐를 같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암호화폐 지갑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어떤 링크나 사이트에 큰 문제가 있어서 해킹을 당하게 되면 그 관련한 해킹의 양이나 개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크립토 시장의 역사를 반복해서 경험을 해보시거나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파이 생태계에서는 그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보았을 때 그 피해자 수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수다. 그리고 그분들의 정황을 다 모아 보았을 때 딱히 공통점을 특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본다면요. 일단은 파이코어 팀이 개발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해킹이 되었다라기보다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비밀 구조를 노출 또는 어떤 스캠 사이트에 개인적으로 잘못 접근해서 지갑이 털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킹이 된 사례를 보면 그분들 파이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자마자 또는 락업이 풀리자마자 1분 안에 해킹이 된 사건들도 몇몇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스템적으로 어떤 해킹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하나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여러분의 비밀 구조를 고의적이던 실수이던 누군가에게 노출을 하게 되면 그 여러분의 비밀 구조를 알아낸 그 사람은 여러분의 지갑에 자유스럽게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시간, 락업이 풀리는 시간, 초 단위까지 모두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비밀 구조를 탈취한 사람들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놨다가 여러분의 파이가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시기 또는 언락이 되는 시기에 30초나 1분 안에 빨리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빨리 코인을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피해 사례를 보면요. 온라인에서 수백 건에서 수천 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손에 꼽을 정도로 간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적으로 어떤 해킹 시스템이 작동했다라기보다는 이런 그냥 P2P 탈취 사건으로 보는 게 확률상 더 높은 게 아닐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또 해외 유저들 중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이것을 해킹 당한 것이 아닌데 본인이 현금 거래나 본인 스스로에게 코인을 전송을 해놓고 해킹 당했다라고 퍼드를 퍼뜨리는 경우도 종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수의 문제가 확대 해석이 되고 온라인에서 부풀려지면 이게 바로 퍼드가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분명 해외에서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미리 제작해 놨는데도 사실 무용지물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킹 관련 뉴스뿐만이 아니라 이 파이 계정이 삭제가 현재 진행 중이다. 또는 매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다 등등 정말 많은 뉴스들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이 되어지고 유저들에게 지나치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 또한 이 모든 게 퍼드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를 장기 투자함에 있어서 이런 뉴스들만 골라보는 습관은 매우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오픈 메인릿이 나온다면 그 당시는 정말 실전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뉴스들은 피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반대로 이런 뉴스를 좀 제대로 보고 확인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몇 개를 추천해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트위터에서 파이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곳은 꼭 한번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이것은 파이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매체이지만요. 그래도 트위터 포함해서 소셜 플랫폼에서는 파이코 팀 공식 계정 말고는 그나마 이 계정이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소스를 공유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 틀릴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파이 뉴스 자체적으로 심지어 사과글, 정정하는 글들도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이파파 카페에서 캔니님 글을 추천드립니다. 캔니님은 저 말고도 파이노믹스님이라든지 많은 파이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미 인정하는 국내 최고의 파이 팩트 전문 인플루언서이고요. 절대적으로 팩트만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캔니님도 사람이다 보니 저는 분명 어떤 실수나 미스 포인트는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니님의 글을 하나씩 다 세세하게 읽어보시면은 정말 장기 투자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캔니님의 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이파파 카페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방은 국내 모더님들이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더님들이 거기에 있는 만큼 중요한 핵심 정보, 확실한 팩트에만 근거해서 정보를 공유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방의 링크도 제가 영상 게시판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파이 네트워크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다양한 의견을 다 들어보시는 것 매우 좋지만 팩트는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정보들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의 리더를 따르냐에 따라 또 누구의 정보를 받고 앞으로 쭉 지내시냐에 따라 앞으로 이 생태계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도 매우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팩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